태슈와 공포라디오. 층계참의 아이. 3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방의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 야간 근무로 소등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소등 전에는 병실만이 아니라 병동 전체를 둘러보는 게 규칙입니다. 보고 둘러보는 건 작은 면담실이나 엘리베이터 홀, 휴게실, 당직실, 비상계단 정도여서 둘러봐도 이상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굳이 순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언제나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단 규칙이기 때문에 그날은 냉큼 순찰을 하러 갔습니다. 비상계단을 둘러봤을 때 아래 계단 사이에 있는 층계참에서 아이가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마 3살 정도쯤인 여인 아이가 환자복을 입고 링거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링거대에는 링거 주머니가 축 늘어져 있었고 시린지 펌프도 달려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링거에 다른 약을 조금씩 섞는 기계입니다. 그 비상계단은 아마 어디든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그다지 지나다니지 않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것도 창문이 없는 단순한 벽을 향해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다지 무섭지 않았고 조금 있으면 소등인데 뭐라고 있는 거야? 싶어서 계단 위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제 불 끌 거야. 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혹시 미야? 탈출? 같이 소아과 병동까지 데려다 줘야 하나? 라며 이것저것 생각했습니다. 병실 알아? 빨리 안 가면 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을 때 너스 PHS가 울렸습니다.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당 1대의 PH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배로부터 도와달라는 콜이 왔기 때문에 그 아이를 소아과까지 데려가는 건 단념하고 빨리 방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소등 전 잡무를 처리하고 간신히 소등하고 너스 스테이션에서 한숨을 돌렸을 때 비상계단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는 제대로 방으로 돌아갔을까? 잠깐 비상계단을 보고 오겠다고 다른 간호사에게 말하니 왜? 라고 물어서 아이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선배가 안 가는 편이 좋아 라고. 그 아이 혼자서 링거대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려는 아이였어? 깜짝 놀랐습니다. 무리입니다. 3살 정도의 키에 깡마른 아이. 링거대를 밀어서 걷는 건 가능하다 해도 들어올려서 계단을 층계참까지 올라갈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기계까지 달린 무거운 링거대. 선배는 잠자코 있는 저에게 어쩌면 사실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서 링거대를 가지고 가게 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면 가까이에 보호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갈 필요 없어. 혹시 그렇지 않다면 더더욱 가지 않고 놔두는 편이 좋잖아? 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부모님이 있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분명 그럴 리 없습니다. 소등 직전에 3살 정도의 아이를 일부러 계단 층계참에 데려와서 옆을 비우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분명 없습니다. 거기다 잘 생각해보면 소아과 병동은 제 병동에서 4층이나 아래에 있습니다. 컴퓨터로 소아과 입원 환자를 봤습니다. 그날은 연휴 전이었기 때문에 외박 환자가 많았고
소아과 병동은 빈 침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외박하지 않는 2살에서 5살 환자는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독방에 들어가서 인공호흡기를 하고 잠든 아이, 휠체어에 탄 아이, 2시간 정도 전에 개복 수술이 막 끝난 아이, 그 아이 같은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역시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선배가 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이제 그만해 라고 말하며 희죽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익숙해져야지. 나는 죽은 환자한테 피어싱을 뺏긴 적도 있으니까. 선배는 숏 보부형 머리에 가려져 있던 길을 보여줬습니다. 깃불의 대각선 윗부분, 연골에 피어싱이 뚫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찢어졌다 달라붙은 듯한 켈로이드와 비슷한 부풀어 있는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선배가 일찍이 죽은 환자에게 수의를 입히고 분을 발라줬을 때 문득 뒤를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귀에 격통, 귀가 찢기고 피어싱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피어싱은 죽은 환자가 가슴 위에 포개 놓은 손과 손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